왜 언니도 착각할까? 아무래도 그렇게 차분한 이미지, 얼굴이 워낙 또 차분하시니까 뭐 또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레벨 꿈 올해 높은 인터뷰 반갑습니다. 네, KLPGA의 장신, KLPGA의 미셸 위. 지영이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입장을 하시는데 모델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사실 감사합니다. 훈훈하네요. 뭘 아시는 친구예요. 네. 아니 화면에서 사실 저희가 방송 화면이랑 그리고 또 기사에 찍힌 사진으로 봤었을 때와의 이미지가 너무 다르셔서 어떻게 지금 우리 감독님이 예쁘게 잘 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시합 때는 네. 항상 긴장하고 좀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어두운 네.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너무 예쁘십니다. 이걸 우리 레벨콩 시청자들께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반기 마지막 대회였죠.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생애 첫 정규 투어 탑 5라는 아주 의미 있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약간 조금 늦긴 했지만 소감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너무 긴장되는 상황에서 친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어떻게든 잘 버텨보자 했는데 잘 끝까지 마무리를 해서 너무나 다 만족스러운 라운드였어요. 4라운드 다. 저도 그 경기를 지켜봤거든요, 중계로. 굉장히 차분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차분해 보이지만 속은 차분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도 잘 이렇게 다스려서 탑5까지 네. 좋은 성적을 유지를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틀 전 하반기 첫 대회였죠. 대유위니아 MBN 여자 오픈 치르셨는데요. 그 소감도 좀 들어볼게요. 네, 제가 이제 3다수를 하고 일주일 정도 휴식 기간을 갖고 치르는 대회였는데 생각보다 진짜 3다수 때 그렇게 좋았던 감이 이번 대회에는 또 완전 반대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골프가 정말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네. 프로 선수들께도 골프가 참 마음대로 안 되고 네, 참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네, 왔다 갔다 한다고 하시는데 아마추어는 어떻게 했어요? 네. 기록을 살펴보니까요. 2017년 이미 드림투어에서 우승을 경험을 하시고 2018년까지 드림투어에서도 좋은 활약상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2019년 정규투어에서 살짝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 어려움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약간 좀 골프보다도 제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골프를 쳤어요. 20년 넘게. 그죠, 6살 때부터 네, 시작하셨다고. 6살 때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내 길이다 생각하다가 그때 딱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시합에 나가는 것도 좀 힘들었고 이게 성적을 내야 되는데 시합을 왜 나가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벌써 이제 약간 성적 내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쳤었군요. 그래서 2019년 시즌 이후에 잠시 투어 생활을 중단을 했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때도 그 이유가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과 좀 일맥상통할까요? 네, 심적으로 이제 너무 많이 힘들다 보니까 계속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닐 것 같더라고요. 이제 연습량의 문제가 아니라 제 안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해야 이제 더 좋은 성적이 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냥 클럽을 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투어 생활을 이렇게 중단을 했던 시간, 이 아마추어 골퍼들의 코치로서 또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굉장히 또 어린 나이신데 코치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때 겪었던 에피소드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한 가지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중1, 중3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애를 제가 한 달 정도 가르쳤는데 풀스윙을 가르치고 그 애가 이제 스크린 골프에서 9홀 라운딩을 도는 걸 이제 보면서 저도 너무 뿌듯하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 보면 또 너무 뿌듯하고 그래서 되게 약간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좀 그런 성장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투어로 복귀를 하셨어요. 어떤 계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됐을까요? 한 3-4달 정도 클럽을 아예 안 잡고 계속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처음엔 너무 좋고 막 이제 자유다 이러고 있었는데 한 3달 정도 되니까 그 시합 긴장감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 치는 느낌이 그때 당시에는 아, 나 너무 막 불안하다, 못 치겠다 이런 시합 긴장감 속에서 어떻게 사나 했는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약간 중독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느낌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3개월 만에 그 시합의 긴장감이 그리웠다. 너무 그리웠어요. 네, 대단합니다. 그렇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을 돌아서 투어에 복귀를 하셨습니다. 작년 시드 순위전에서 또 올 시즌 정규 투어 시드를 확보하셨는데 기분이 정말 특별했을 것 같아요. 네. 33등을 했는데요. 그때 그 정도 순위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 정도 나갈 수 있겠다 예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 그 이상 출전을 하고 있고 네. 좀 더 이제 출전할 수 있을 거로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시드전 기간 동안 한 달 정도를 정말 골프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딱 일단 끝나서 너무 좋았고 또 순위도 이제 잘 만든 것 같아서 그것도 이제 더 기뻤던 것 같아요. 2년 만에 정규 투어에 복귀를 하셨는데 2019년 루키 시즌과 또 올 시즌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어때요? 많이 달라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내가 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투어를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너무 행복하고 시합 자체가 그냥 너무 좋고 또 이제 그전에는 안 보였던 약간 역시 이게 시합이 이런 게 좋았지 이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좋은데 또 성적까지 잘 나와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다 즐거운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네, 많이 바뀌었어요. 자, 그렇다면 올 시즌 현재까지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기자면 나 자신에게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90점? 오, 맥주원수에 90점. 네. 나머지 10점은 왜 빼셨어요? 90점은 일단 제가 그래도 올 톱 5라는 제 어쩜 나름의 그런 좋은 성적을 냈기 그럼요. 때문에 이제 90점을 줬고요. 나머지 10점은 이제 시드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 점수는 남겼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상반기에 첫 정규 투어 탑5를 경험을 하셨으니까 하반기 투어에서 또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당연히 시드를 유지한다는 그런 목적은 무조건 1번이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톱 5를 기록을 했으니까 톱 3를 목표로 이제 잡고 시합에 임하려고요. 네. 탑3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은 나는 조금 보완을 해야 되겠다 싶은 게 있을까요? 보완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거리감, 어프로치뿐만 아니라 이제 퍼팅 거리감도 그렇고 조금 더 정교해져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잘 치는 선수들이랑 치다 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약간 저런 모습을 좀 배워야겠다 생각해서 네. 거리감과 정확성.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레벨공 출연자 중에서 KLPGA 유일한 쌍둥이 자매 김세롬이 네네네. 자매가 출연했었거든요. 네. 지영미 프로도 언니가 프로골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언니에 대해서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언니는 이제 지영진 프로고요. 저보다 이제 먼저 투어를 3년 정도 뛰었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드림 투어에서 뛰고 있습니다. 네, 일전에 한번 프로님 두 분께서 이제 인터뷰한 걸 봤는데 두 분이 사이가 너무 보기 좋으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애틋한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언니가 이 지영미 프로에게 굉장히 특별한 존재일 것 같은데 어떤 존재일까요? 정신적 지지 같은 느낌. 저의 멘탈을 정말 잘 잡아주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를 처음부터 함께 이제 해왔다 보니까 제 문제점을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실수할 때 뭐가 가장 먼저 틀어지는지도 잘 알고 그래서 너무 의지가 잘 되는 언니예요. 네. 그래요. 부럽습니다. 네. 저는 남동생들밖에 없어가지고 언니와 함께 이렇게 자매가 프로골프 생활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골프를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제 제가 6살이다 보니까 그때가 잘 기억은 안 나요. 기억은 안 나고 아버지가 이제 워낙 운동을 좋아하셔가지고 그때 또 마침 집 앞에 이제 골프 아카데미가 생겨서 아빠가 이제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자매가 같은 이렇게 프로골프의 길을 가고 있지만은 개인적인 성향은 참 다를 것 같거든요.
다르다고 저도 제가 사전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네,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때요? 직접 말씀 부탁드릴게요. 두 분 어떠세요? 네, 둘이 정말 달라요. 정말 다르고 언니 같은 경우는 정말 침착하고 이제 차분하게 플레이를 하는 성격이면 저는 약간 좀 약간 다혈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분이 조금 위아래로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공도 약간 좀 공격적으로 치는 느낌? 네. 그렇군요. 지금 남은 질문부터 말 조심 좀 할게요. 아니, 다혈질. 공칠 때만요. 네, 공칠 때만. 네, 공칠 농담입니다. 네, 언니가 이렇게 같은 프로골퍼여서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안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좋은 점은 일단 아까 말했듯이 언니랑 너무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하다 보니까 서로 의지가 많이 되고 같이 연습하다 보니까 외롭지도 않고. 안 좋은 점은 골프는 아닌데 이제 같이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저를 언니라고 착각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2년이 더 어린데 2년이나 어린데. 나를 왜 언니로 착각할까? 아무래도 그렇게 차분한 이미지, 얼굴이 워낙 또 차분하시니까 뭐 또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렇게 두 딸을 훌륭하게 프로골퍼로 키워내신 부모님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 참 여러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이세요? 제 캐디 역할도 좀 해주시고 매니저 역할도 운전도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시합이 없을 때는 또 이제 일도 하시고 네. 진짜 엔잡러네요. 프로 엔잡러. 네.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네요. 제가 좀 가장 존경하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지영이 프로 하면 또 키 이야기를 뺄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네. 없는데 KLPGA 기록상에는 178이라고 되어 있어요. 178cm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키가 성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직 성장기잖아요. 요즘에도. 네, 제가 생각해도 178은 아닌 것 같고요. 180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버님 키가 좀 크신가요? 네, 아빠가 이제 185cm세요. 네, 아까 보니까 어머니도 좀 크시더라고요. 네. 우월한 유전자. 네. 키도 크고 외모도 그렇고 지영민 프로를 보면 LPGA의 이 미셸 위 선수가 연상된다고 하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요. 그런 말씀 좀 드릴 때 있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미셸이 프로님 저 너무 좋아하고 플레이 스타일도 조금 닮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또 이제 버금가는. 네. 네, 사실 KLPGA 2패 5년 차시고요. 나이도 20대 중반이에요. 네. 참으로 그런데 다양한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골프나 또 삶에 대한 생각이 몇 년 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이게 매 해마다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좀 앞으로도 계속 달라질 것 같고 경험하는 걸 제가 너무 좋아해요. 오. 도전하는 걸 좀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단 조금 더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공부도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대학교에서 또 뭐 수석으로. 네.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주어지면은 잘해야 된다는 그런 게 좀 강해서 학교를 가도 조금 대충은 못 하겠더라고요, 성격이. 보통 운동하면 하기 쉽지 않은데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를 좀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치고 싶은데 자꾸 안 돼, 이거 해야 돼 이래가지고. 정말 아버님께서 아주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프로골프 선수로서 은퇴하기 전에 꼭 이루겠다라고 설정해놓은 목표가 있을까요? 안 그래도 언니가 연습하다가 저한테 은퇴를 언제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은퇴하기 전에 우승은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정규투어 우승을. 약간 좀 농담처럼 나는 우승하면 인터뷰 때 이제 은퇴 선언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꼭 은퇴하기 전에 우승 꼭 하고 싶어요. 그렇죠. 진짜. 네. 그때 바로 은퇴 발언 하지 마시고요. 아, 네, 그 농담이에요. 바로 다음 경기 때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시즌 중에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으실 것 같긴 한데 골프를 하지 않는 시간에 잘하는 일이나 취미 있을까요? 제가 골프처럼 이렇게 오래 한 게 많이 없어요. 약간 좀 짧고 얕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모든 걸 다 해보는 성격이라 최근에 피아노도 하고 뭐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등산에 이제 빠지면 등산 맨날 다니고 뭐 약간 금방 또 질리는 성격이어가지고 막 하다가 이제 다른 거 하고 매 대회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쳐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알려주세요.
네, 정말 매 대회 이제 경쟁을 하다 보면은 너무 이제 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때가 있어요. 이제 진짜 너무 버겁다. 진짜 내 생명이 뭔가 단축되는 느낌이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가장 요즘 너무 힐링되는 거는 언니랑 이제 카페 가서 수다 떨 때 그때가 이제 너무 좋더라고요. 언니랑 정말 막 나 그 홀에서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럴 때 보면은 정말 청생 20대 여자예요. 네. 그죠? 카페에서 수다 떨기. 너무 좋아요. 오늘이 하이원 디저트 오픈이 열리는 주의 화요일입니다. 네. 자, 대회에 임하는 목표와 각오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이원 코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강원도 지사배 시합을 많이 했던 오. 코스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고 뭔가 코스도 거기는 항상 아무리 더워도 그 코스는 항상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탑3. 시합입니다. 네. 탑3 우승 노려봐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이번에 경기 진짜 제대로 계속 중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지훈 프로님. 오늘 이렇게 내백공과 함께 해주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네. 그래요. 네, 너무 즐거웠고 또 뭔가 제 안에 있는 그런 저만의 팁 같은 거를 알려드릴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고 네, 앞으로 자주 출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럼 너무 좋죠. 네. 나중에 우승하시고 이래도 나중에 출연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좀 바빠요.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앞으로 지영이 프로에게 관심을 가질 내백공 구독자와 그리고 골프 팬분들께 이 카메라 보시고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골프 팬 여러분들. 저는 좀 많이 생소하실 텐데 그래도 남은 하반기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 TV로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영이 프로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지영이 프로를 응원하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우리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지영이 프로의 사인이 담겨있는 캘러웨이 공이죠? 네. 캘러웨이 공이 셀공입니다. 여러분들 지영 프로 배송이 될 것입니다. 그 전에 뭘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그렇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에도 내백공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